긴 굴곡의 시간을 지나 꿈결처럼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산과 들의 안온한 품 안입니다. 봄에는 봄풀 채취하고 여름에 여름풀, 가을은 가을 거.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다 약이에요. 흔한 것이 귀한 것임을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어렸을 때는 몸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가 밤매라면 그렇게 흙이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싫었던 그 흙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흙의 향기를 따라 산을 누비며 마침내 새로 태어났습니다. 농촌 하늘에 짝을 지어 생긋생긋이 날아든다. 산은 내 생명줄이에요. 나를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했고 나를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나는 이 자연, 이 산이 내 생명줄이고 탯줄이고 어머니의 향기고. 자연의 품 안에선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옛 정취로 가득한 삼진의 마을에도 봄 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나물 캐러 가지요. 나무 캐? 응, 나무 캐요? 나물 캐러. 준이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뭐가 제일 좋아? 노는 거. 아하, 노는 거. 직접 체험해야 되냐? 네. 진짜 태어나야 재밌다고요. 아, 그러긴 해. 네. 나물 캐러 갑시다. 이야리야호. 금옥 씨에게 손주들은 둘도 없는 나물 캐기 친구입니다. 그래 세상에. 여기 핑크색 세상인데 너 이거 꿀풀이잖아. 광대풀 꿀도 안 먹잖아. 달콤한 꿀로 벌에게 손짓하는 꽃과 같다고나 할까요? 보랏빛 광대나물 꽃들이 금옥 씨를 한껏 유혹합니다. 앵두꽃 인제 푼데? 중두꽃 피어요. 중두. 앵두꽃 인제 펴. 누가 많이 먹는가? 누가 빨리? 한번에 뭐? 이거 꺾어가지고. 형아는 그냥 입에다 안주히 넣고 먹어라. 당근 맛이 나요. 당근. 당근이요? 난 물 맛이 나는데. 물 어제 비왔잖아. 어제 비와서 이거. 물맛도 나. 향기가 있으면서도 먹으면 여기 꿀맛. 꿀이 짜져요. 향기가 있는 꿀맛. 어렸을 때 사탕 같은 거 이걸 좋아했어. 어렸을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따먹고 자랐어요. 그냥. 기후가 약해서 막 토하니까. 근데 이런 걸 잘 먹어요. 그러니까 밥에다가 콩, 아니, 쌀, 보리 외에는 씹으면 토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는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어릴 적 금옥신 또래들과 달리 꽃과 풀이 더 좋았답니다. 빨리 와, 나무 캐러 가게. 그러니 봄날은 최고의 선물이 찾아드는 계절입니다. 여기 마늘도 좀 뽑아갈까? 근데 이것째 지금 나물을 해 먹어도, 그 겉절이 해 먹어도 맛있어. 김치 담아 먹어도. 꽃째 담아 먹어. 들판에 지천으로 고개를 내민 민들레도 밥반찬이 되고 온갖 봄풀과 나물들이 금옥 씨의 소쿠리를 가득 채워갑니다. 잡초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잡초라고 그래. 봄에는 봄풀 채취하고 여름에 여름풀, 가을은 가을 거.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다 약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잡초라 부르는 것이지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 하나기도 못했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개울로 내 별명이 늘락지 개울뱅이 그랬어요. 몸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지요. 그러니까 놀이지요. 나는 너무 재밌어요. 금옥 씨가 담아온 봄나물은 과연 어떤 요리가 될까요? 쌉싸름한 향기에 벌써 입맛이 돋는 것 같군요. 뭐지? 나물 부침개를 하려는 걸까요? 부침이형 피자예요. 부침이형 피자. 그래서 노인에서부터 애들까지 다 좋아해요. 봄나물과 피자의 만남이라 의외의 조합이군요. 기대가 됩니다. 됐어. 자, 우와 맛있겠다. 나물 피자. 맛이 어때? 내가 딴 거라서 맛있어. 맛이 어때? 맛있어. 방아잎 그장 나는 방아잎 넣었어. 금옥 씨 가족에겐 평소 익숙하게 먹는 자연스러운 메뉴라네요. 더 줄까? 어머니는 이제 정말 뭐랄까 재배하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식물로만 드시는 거고, 어머니가 이제 생각하는 게 대단하죠. 이제 그런 어머니의 철학 같은 것도 존중하고. 봄나물에도 순환하는 계절과 자연의 에너지가 있지요. 금옥 씨 가족이 늘 활기 넘치는 이유랍니다. 남편의 고향인 삼진의 마을에 산 지 30년째. 소박한 텃밭에서도 몸과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이게 이 겨울을 나갔고 봄 비를 맞고 이렇게 많이 커오르잖아요. 뭐 이런 것이 아주 생동감 있고 너무 좋잖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라는 모습을 봐도 요즘에 뭐 요새 말로 힐링 하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죠. 땅을 뚫고 올라온 연두빛 초록이 마치 희망을 속삭이는 듯하지요. 남편 영백 씨는 요즘 흙놀이의 재미에 푹 빠져 지낸답니다. 고달프기는 해도 이렇게 딱 뜯어서 하면 이 흙냄새라는 냄새가 있어. 그게 별로 아주 좋아.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어찌가 모르지만 나는 참 좋게 아주 좋아요. 흙냄새. 나이가 든다는 건 힘차게 싹을 틔운 새싹 하나에도 몸을 낮출 줄 아는 것일 테지요. 요것들이 초석자. 초석자는 이렇게 풀이면서 누에같이 생겼다 해서 초석자.
감자나 이런 초석잠 심어 놓으면 얘들이 밥 먹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군뱅이도 있고 막 지렁이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제 이런 거름 같은 거 뿌려놓으면 냄새 나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요. 이거는 냄새가 아니고 시골의 향기다 그러죠. 아, 그 몫인 흙도 봄꽃처럼 향기가 느껴집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이랬으니까. 자. 그리고 땀 흘려본 사람은 알지요. 일한 후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여기를 꼭 둘러보고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여기서 멍 때리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풀도 보고 새도 보고 꽃도 보고 텃밭도 보고 또 텃밭에서 뭐 또 해가고 또 과일 있으면 과일도 따가고 그냥 여기든 저기든 저는 어떤 여기가 좋은 공간 저기가 나쁜 공간 그건 없어요. 그 몫이에게 봄은 소쿠리 빌 새가 없는 계절입니다. 점심 찬거리를 구하러 향하는 곳은 시장도 마트도 아닌 가까운 산입니다. 설레임 가득 묻어난 발걸음이 소풍이라도 나온 듯하죠. 이게 돼지 감자. 이맘때쯤 다 캐먹어요. 와, 맛있다. 몇 년 전 산 곳곳에 종자를 흩뿌려 놓았던 거랍니다. 이거는 지금 먹어야 맛있어요. 가을에 10월 달에 캐면 독해서 못 먹어요. 생으로 먹기 불편해요. 그 몫인 인위적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고 야생 그대로의 환경에서 작물을 얻습니다. 이른바 태평농법입니다. 이거는 싹이 이렇게 날락하면 더 달아져요. 일단 겨울을 땅속에서 나면 훨씬 달고 맛있거든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달고 맛있는데 가을에 10월, 11월 달 타면 아르르니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돼지를 다 준 거예요. 돼지가 잘 큰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이 사료로 주니까 돼지 감자라고 한 거예요. 농사란 사람이 아니라 땅이 하는 것이다. 그 몫이의 어머니가 즐겨 하던 말씀이라는군요. 어렸을 때는 몸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가 밤매를 하면 그렇게 흙이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싫었던 그 흙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호미 하나 들고 산과 들을 누비다 보면 흙냄새 풀향기가 나던 어머니 생각이 나곤 합니다. 으쌰. 와, 여기가 무이가 있다. 아이고. 쌉싸름한 머위는 어머니 생전에 봄이면 내놓으셨던 단골 반찬이었답니다. 요즘에는 머위 쌈이 맛있고 나물도 맛있고 또 이 뿌리는 조청도 해요. 그래갖고 그 가래 끼잖아요. 아주 거담제로 엄청 좋더라고요. 뿌리는 새로 심는 거예요? 네, 심어야 돼요. 심어 놓으면 이게 쫙 퍼져요. 드문드문 심어 놓으면 이게 몇 년 후에
거기다 몇 개 심어놨더니 그렇게 많이 퍼졌잖아요. 여기다가 심어야 돼. 또 여기다 또 멀찌감치 하나 심어놓고. 여기다 우푹 놔두면 하나씩 한 것보다 많이 심어놓으면 얘들이 세력이 좋아야 이제 해볼 수 있어요. 자, 아유 좀 쉬자. 아유. 30년 전 도시를 떠나와 자연의 품으로 돌아온 건 어찌 보면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팠거든요. 체질이 약한 데다가 또 그 알러지가 많아서 몸이 아팠던 거죠. 자꾸 아프고 토하고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노란 물만 토하고 아팠던가. 병원 약을 먹는 치료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38살 때 체질 검사도 해보고 막 이거 다 해갖고 알러지 검사 해갖고 내 몸은 내가 이렇게 알아서 연구를 하자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죠. 약초, 내 몸, 음식. 천식과 알레르기, 위장병까지 숱한 고비를 넘기는 동안 그녀에게 약이 되고 치료제가 된 건 산과 들에서 얻은 자연의 음식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졌습니다. 내게 안 맞는 음식이 있었다는 거 알고 지금도 저는 항상 조심하면 음식부터 조심하고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음식에 맛을 내는 건 화학 조미료 대신 금옥 씨가 직접 만든 천연 조미료. 자연의 재료로 만든 밥상이 그녀에겐 치유의 밥상. 사실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예적 어머니의 밥상입니다. 이거 먹는 음식이 나 어렸을 때 다 입에 감지된 음식 맛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이제 먹어갈수록 이 느낌이 틀린다는 것이죠. 맛도 물론 틀리겠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이 한 끼가 최고의 약이지요. 약으로 몸을 치료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요. 가공식품 안 먹으니까 일단 토한 게 없어지고 우리 몸이 이제 자연을 닮아간 거예요. 자연을 닮아가니까 우리 몸은 자연의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국에다 밥 먹어. 남편 영백 씨 생각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취미 활동을 한 거죠. 자기 건강도 생각하고 할 겸해서 굉장히 우울증도 심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면은 그냥 아주 정신이 없어. 그 일을 해내야 직성이 풀린 저런 성격이에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잘 해나가대요. 이러면서 생활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울증이라든가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역시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어요. 수도 없이 산과 들을 누비던 지난 세월. 그 곁엔 늘 남편 영백 씨가 있었습니다. 요 조심해. 여기가 굴락지요. 이게 생강나무인데 생강나무 꽃이 여러 종류인데 제일 먼저 핀 것이 있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지금 핀 거야. 그건 다 접었어 이제. 이것이 향이 더 좋고 약성도 더 좋아요.
생강 냄새가 낭만요. 뭐야 봉얼봉얼 있으니까 차를 끓이면 더 보기도 좋고 또 색깔도 좋고 또 예술적인 뭐 맛도 있고 그러죠. 농촌 하늘에 짝을 지어 생긋생긋이 날아든다. 저 쑥국새가 울어문다. 울어 아하 이 아하 아하 좌우로 다니며 운다. 금옥 씨에게 자연은 운명이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자연이 없었다면 내가 아마 이 번안 도시 살았다면 지금 벨병이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진달래 꽃대골 초입입니다. 와, 꽃대골 정말 진달래 꽃대골 너무 이쁘다. 꽃길 걷는 인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지요. 추억의 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옛날 어른들부터 옛날 일적부터 꽃 화전 꼭 화전 있잖아요. 그 맛으로 이제 와서 나보기가 역겨워 뭐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와 가시는 그런 물은 노인 그 꽃을 살며시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당신 멋있다. 그 시를 어떻게 외우고 있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와 멋있네. 끝. 아니요 진짜. 이게 결국은 자네가 간다는데 응. 가지 말라는 그런 아 그렇구나. 고맙소. 나 안 가고 당신 옆에 꼭 붙어 살게. 고맙네 말이야. 어들까지 꽃을 피는 천국은 저승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이 천국이고 아마 천국이 있다면 이걸 여길 거예요. 인생이란 시련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 새 삶을 꾸려가는 여행입니다. 금옥신 산과 들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먹고 나면 내 스스로가 편하다는 거야. 내 몸과 정신이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내가 그게 증명 아닌가요? 자연의 품에서 몸이 살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자연의 선물이지요. 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살면 즐겁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이 일도 놀이요 재미입니다. 염색할 거예요. 양파 껍질 염색. 양파 껍질로도 염색이 돼요. 그럼요. 이게 노란색에서부터 황금색까지 나와요. 이 많은 양파 껍질들은 옷감을 물들일 염색 재료라네요. 금옥신
20년 넘도록 천연 염색한 천으로 직접 옷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숨 쉬는 것, 많은 것을 자연의 순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 속의 삶이란 많은 것을 불편함과 맞바꾸는 일,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깨끗이 맑게 순백의 것이 아주 어떻게 변한가 봐봅시다. 잘 말라서 바람이 정말 좋아. 좋네. 양파 껍질 물은 과연 어떤 색이 될까요? 요렇게 이쁘죠? 엄청 이쁘죠?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황금색으로 갈 거야. 자연의 염색 재료는 무궁무진하답니다. 옛날 소목도 하고 쪽도 하고 많아요. 그 염색할 수 있는 것들이 오베자도 있고 오리나무 열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모든 염색이 다 돼요. 하얀색에다 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결례도가 좋아야 되니까 결례도가 뭐냐면 오래 옷을 해 입어도 빨리 안 빠지는 거. 천연 염색은 매번 다른 색을 냅니다. 이렇게. 색이 참 곱지요. 문양이 들어갔구만. 색이 이쁘잖아요. 색상이. 아까 하얀색이 이렇게 막 이건 이 색으로 나오고 이건 이 색으로 나오고 다양하게 색이 나온다는 거. 막 이런 게 즐겁죠. 자연의 것 갖고는 다 재밌어요. 좋고. 텃밭 농사 짓는 일이 흙놀이라면 천연 염색은 물감놀이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빛깔보다 자연의 색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됐어요.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다. 맨 처음에는 감즙을 짜갖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감 염색을 좀 더 배워갖고 이제 전문적으로 했죠. 맨 처음에는 그냥 했고. 금옥시의 삶도 자연의 빛깔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에서부터 모든 내 생활 반경을 항상 자연을 떠나서 안 살려고 노력하죠. 이제 저는 자연을 떠나서는 내 몸이 힘들어서 자연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젊은 날 도시의 삶은 화려하고 편리했지만 몸이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천연 염색을 시작한 것도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큰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스님 승복이에요. 이제 봄에 입으시라고 내가 이제 염색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 이제 또 봄에 입으시게끔 풀을 해서 이제 데려다 드려야 돼요. 입고 몸도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죠. 어머니 금옥신 20년 넘게 아들의 옷을 손수 짓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아들에게 갈까 합니다. 멀리 타지로 보낸 자식을 찾는 마음은 모든 어머니가 같을 겁니다. 햇살 가득한 봄날처럼 마음은 설레고 또 설렙니다. 좋다. 바람 소리도 좋고. 큰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친구예요. 그냥 나이고 내 친구이고. 아이고 순이. 아이고 순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스님 옷이랑 반찬이랑 해오느라고 왔습니다. 아이고 건강하셨죠? 일 안 나고 정신 없었네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일하고 계셔요? 금옥 씨의 큰아들 세진 스님은 오랜 선방 생활과 수행을 거쳐 얼마 전 이곳 작은 절에 터를 잡았습니다. 속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 이후에도 늘 가슴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청 좋아요. 정말 아주 맑고 깨끗하고. 맞아. 말씀하시던 아드님이세요? 예, 우리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생긴. 지 얼마 됐죠? 23년 됐어요. 예. 아주 저래 오래 살았죠. 나이에 비해서. 아이고 아유, 오실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아유, 제가 인사드립니다. 앉아.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응. 요 때가 일부만 갖고 왔어요. 또 해서. 이게 내가 요즘 일을 많이 한다고. 응. 이렇게. 바지, 이거는 이제 옷 위에. 아, 이거 네. 좋기가 편해 이게. 일할 때는 스님이 이게 제일 좋구나. 좋아하신 거. 또 주머니 있어가지고 다행히 네. 또 이렇게 하고. 아, 뭐 바지. 어머니 승복이 되게 좋아요, 편안하고. 또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색도 너무 이쁘고, 일단 또 이 승복이 향기가 좋아요. 향기가. 그래서 입어도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세진 스님에게 어머니는 편안한 성복의 향기처럼 항상 변치 않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큰아들은 늘 아픈 손가락이었지요. 어려서 몸이 약해 병치레가 많았고 아토피 피부병이 몹시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중학교 때 갑자기 이렇게 막 소포가 막 생기면서 갑자기 막 간지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긁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좀 뭐랄까 엄청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너무 가려웠고 너무 힘드니까 자다 거기다가 손을 묶고 자고 그다음에 기간에 환청이 들려요. 그러고 나서 아니야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출가의 인연들을 더 빨리 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요. 옴 버러 호비야 오 고통의 삶에도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접어든 승려의 길. 어머니의 품처럼 아픔을 품어주고 치유의 길로 안내해 준 건 자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딱 서 있으면 하루 피로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겹벚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내 삶의 선물 같아 이게 진짜. 나도 오늘 선물 받았습니다. 스님 덕분에 이런 좋은 데 와서. 어머니에겐 아들이 곧 선물이지요. 올해 봄의 선물이네요. 최고의 선물. 뭐 다 인상적인 게 물소리도 나죠. 새소리에다가. 또 이렇게 바로 산이고 꽃도 있고 느낌이 너무 청정하다고 할까요? 아 요즘에 이렇게 풀 뽑는 게 일이야 풀 뽑는 게. 그래도 풀 뽑아야지 꽃들이 또 잘 살고 하지. 그러니까요. 옛날 우리 마당에서 먹는 거 아니면 다 퇴출당한 거 아시죠? 맞아요. 먹지 않는 거는 먹지 않는 거는 다. 요즘에 손꽃이 시커매. 좀 이런 아름다웠고 그런 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인연돼서 여기 오는데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해. 내가 이제 구리던 그런 사찰에 온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매일매일 행복해요. 어머니의 밥상만큼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밥 먹듯이 편하면 되지 뭐. 스님은 다 좋아하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해주면 맛있다고. 그래야지 자주 주지. 이게 평가 순간 음식을 못 받아 먹어. 이거는 식초 무침, 이거는 된장 무침. 공양새. 예. 아이고 앞접시, 스님 이 공양의 앞접시. 복덕으로 건강하시고 예, 사업성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게 방풍이죠 이게. 방풍하고 방풍. 참나물. 거기다 스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 너무 좋네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이겨내게 합니다. 잘 먹으셨어요. 보살님 뭐 음식 먹고 또 옷 입고 그러면 빨리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또 딱 만지면서 이게 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니까는 피부도 안 아프게 되고 피부도 더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세진 스님에게 자연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습니다. 자연이 어머니고 어머니가 자연이죠. 모든 존재는 자연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게 되고 어머니의 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중생이고 또 나고 또 이게 항상 연결돼 있고 참 그래서 자연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건강히 계세요. 네. 다시. 예. 아무튼 거기 다시 다음에 또 봬요. 예. 아무튼 저는 예. 글을 써야 되겠어요. 예. 가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쓸쓸하다 갈까? 좀 그래요. 내 마음이 쓸쓸한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좀 쓸쓸해요. 긴 터널의 시간도 결국엔 지나가기 마련이지요. 다시 또 동은 터오르고 새날 새아침이 찾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금옥씨, 오늘도 텃밭으로 나와 흙과 씨름 중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 향기만 맡아도 행복하고 햇볕을 봐도 행복하고 저 새소리를 들어도 행복하고. 관심을 가지면 모든 게 의미 있어집니다.
꽃들 봐라. 이쁘다. 이맘때 금옥 씨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금낭화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길 수가 있어. 반갑다. 정말 반갑다. 17, 18살 그 이쁜 그 시학씨 볼 같아요. 피부 같대. 너무 여들여들하고 아가씨들이 그 치마 딱 입고 있는 모습. 금옥 씨의 청춘이 이 꽃처럼 고왔으면 어땠을까? 매일 얼굴을 바꾸는 꽃만 봐도 평온을 얻습니다. 어제보다 또 다른 세계가 온 거예요. 꽃도 어제 핀 것보다 더 오늘이 또 달라지고, 밭에 뭐 나눠 있는 것도 모든 게 다르잖아요. 미세하게 이렇게 다른 그 변화하는 것들, 그런 것만 봐도 재밌고 행복하죠. 오늘은 또 어떤 분들과 자연놀이를 하시려나요? 다른 순. 얼씨를 못 가본 거네. 정말로. 비워야 되는데 옷 다 나왔는데. 나물 내서면 놔두다가 먹으면 맛있어. 그렇지. 주말이면 금옥신 약초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혜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뭐게? 이거 한번 뜯어서 맛을 봐봐. 이게 청미래, 맹감나무, 떡돌에 이게 탄닌이 많아. 이게 멍게 이렇게 떡 싸가지고 만개. 이게 만개떡이 이게. 만개떡 이거였구나. 이거 잎사귀로. 그래 이름만 들었네. 먹어봐. 잎사귀도 먹는구나. 먹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 떡을 이걸로 싸면 쉬질 않아. 옛날에 냉장고 없으니까. 이게 무슨 나무게? 봐봐, 이 생김새가 어째요? 이게 뭐같이 생겼어? 옛날에 자기들 챔비도 안 써봤지? 챔비쌀나무, 화살나무라고도 하고. 이 나물이 맛있어요. 독이 없어. 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맛있어요. 잎사귀가? 잘 맛이. 몰라봤던 풀 하나도 약이 되고 음식이 됩니다. 약초는 약초대로 많고, 그러니까 모든 나무 잎들이 거의 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쑥이야. 이것도 쑥. 이것도 쑥 해다가 한번 먹어봐. 이게 그렇게 쓰지 않아. 향기가 진해요. 쑥을 나물로 해먹는 게 이게 좋아요. 향기가 좋아. 산에 가면 이게 산쑥 이게 있어요. 이게 산수? 예. 금옥씨 설명에 풀 하나하나가 새롭습니다. 그냥 항상 지나치는 거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맛도 선생님 설명도 듣고 너무너무 좋았고 기억에 남습니다. 거의 자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연이다. 사람하고 자연하고 그냥 함께인 사람. 흔한 풀부터 귀한 약초까지. 금옥씨는 몸으로 터득한 산야초에 대해 이웃들과 공유해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산과 들의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금옥씨의 마음엔 늘 어린 시절 고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다슬기 있네요. 오늘은 그 시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도망간다. 여기 있다. 다슬기 여기 있네요. 건이, 우렁이. 다슬기 있어. 거기 봐. 다슬기. 다슬기. 잘 안 보이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연은 최고의 놀이터. 몸이 아파 힘든 시절
보시 되고 위안이 돼준 것도 자연이었습니다. 다슬기 제첩이 엄청 많아 이게. 개천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냥 같이 노는 게 재밌어요. 쟤들이 가다 가면 무조건 따라와요. 이제 이런 자연에 오는 걸 좋아하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물놀이, 불놀이를 제일 좋아한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같이 이제 놀아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어가 넓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인간도 그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연은 고향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고향. 인생이라는 여정은 결국 자연에 태어나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평안과 행복으로 물들이는 산과 들의 품 안엔 선물 같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